네, 안녕하세요. 기록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맥과 풍성한 비즈니스를 위한 최강 스케줄링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북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언 땅을 삽과 곡괭이로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이 도구 한 대가 있으면 깨끗이 해결될 일을 도구가 없어서 이 포크레인이 없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이 요즘에는 흔치 않겠죠. 네, 이런 장면이 요즘에는 없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모내기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허리를 폈다고 폈다 하면서 모내기를 하는 통에 저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가 그렇게 굽었던 거죠. 자, 이것도 이런 도구 한 대면 깨끗이 해결되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몇십 명이 한 것과 같은 효율을 냅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역시 좀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농약을 뿌리고 있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입을 벌리시고 농약을 흡입하면서 그렇게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골에 그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암 환자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이 농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요즘 또 어떤 도구가 출현하면서 상황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농업용 드론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농약을 필요한 곳에 날아가서 국소 살포하고요. 또 농작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농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이 농업용 드론을 가진 농부가 농사판에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도구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포크레인, 그리고 이항기, 농업용 드론. 다 이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했던 것은 바로 이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가 중요합니다. 우리 손에 들린 좋은 도구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간 관리에도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봐야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듯이 시간 관리는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관리가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PC 속의 가상 공간에 기록하는 것보다도 또 더 좋은 방법은 24시간이 표기된 플래너에 스케줄이나 할 일에 대한 계획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시간 관리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즉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캘린더인 거죠. 네, 이해가 되고요.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 캘린더와 함께 또 이 종이로 된 월간 캘린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달력이나 그러니까 벽걸이용 달력이나 또 탁상용 캘린더 아니면 수첩에 있는 이런 주간 캘린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캘린더에 쓰고 있는 이벤트 항목과 종이 플래너에 이 월간 캘린더에 쓰는 항목이 사실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복할까? 물론 짚이는 바가 있었지만 물어보니 월간 캘린더에 디지털 캘린더에 쓴 것은 잘못하면 지워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심쩍으니까 종이에 한 번 더 이렇게 써서 확정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기가 불편하니까 또 종이에 써서 그런 때 또 활용하기 위해서
주간 종이풀 캘린더를 동시에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게 쓰시면 좀 더 보완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이벤트 항목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서 혹시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월간 종이 캘린더 대신에 위클리 플랜 형태의 종이 플래너를 쓰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두 개를 좀 더 장점을 취합해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디지털 방식의 스마트폰 캘린더는 스케줄링 위주로 접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유효한 거죠. 일정 조망 기능이 우수하고요.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 즉각 기록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우수하죠.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은 대부분 들고 들어가시니까 그때라도 스케줄이 잡히면 기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방식을 운용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죠. 좀 더 세밀한 어떤 플래닝이나 또 그 관리들은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클리 플래너를 주간 플래너를 접목하시면 좋은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캘린더의 단순 스케줄링 기능 외에 할 일 리스트 체크 관리, 그 일을 조정 배치하는 것을 오거나이즈라고 표현했고요. 또 하루 실행 기록,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에 대한 피드백 평가, 감사일기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을 다각적으로 유기적으로 자유도 높게 실행하고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그런 관리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이 형태의 주간 플래너 사용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과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형태로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를 하되 거의 뭐 눈에 보다시피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종이 플래너를 쓸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저도 한때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사용했었고요. 그러나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경우일 뿐인가 해서 이런 방식으로 잘 사용했던 분들에게 또 물어봤더니 제가 느꼈던 문제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디지털 방식으로만 올인하는 것의 문제점. 제가 가로에 사소한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네, 사소한 문제이지만, 결코 사소한 문제는 또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꾸준히 실행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에요. 저도 중간에 또 방식을 바꿨듯이 이게 장기간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항상 책상에 붙어서 앉아서 근무를 하는 형태면은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만 또 이동이 많거나 영업직 직원이거나 그리고 또 퇴근하고 나서의 또 이동 시간이나 집에서의 어떤 일정 관리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케줄과 할 일 관리를 동시에 실행 및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런 형태의 모든 프로그램은 또 할 일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이 플래너만큼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자유도 높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에는 도구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 도구만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좀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이상하게 과거 항목에 대한 검색 빈도가 오히려 현저히 낮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이 신속하게 빨리 진행된다는 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상황을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항목이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꺼내서 보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공감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이 플래너에 기록한 것들은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았어요. 최소한 그 한 권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전의 항목들에 대해서 들추면서 보게 되고 또 찾게 되고 활용하게 되고요. 이후에 또 스케줄 항목에 대해서도 또 역시 떠들어 보면서 확인하고 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활용도가 오히려 종이 플래너가 더 높다라는 얘기고요. 검색에 있어서도 이전에 있었던 항목에 대한 검색에 있어서도 이 사람 머릿속에 대략 언제쯤 기록했더라는 그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충 그 날짜 주변에 상황들을 들춰보면은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검색어를 적절하게 치지 못해서 잘 못 찾아내는 디지털 방식의 맹점보다 한 권 내에서는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효용에 관계없이 다소 자기 만족적 행위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방식으로만 관리를 하는 것은 not good enough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좀 접목한 그럼 좀 더 나은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스케줄이 잡히면 대부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에버노트에 알림이 위주에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구글 캘린더나 뭐 스마트폰 다른 부분의 월간 캘린더 위젯에 이렇게 동기화가 됩니다. 제가 따로 이곳에 입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동 싱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크로노피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싱크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월간 캘린더 형태로 조망해 보는 것까지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놔두면 좀 불안전합니다. 스케줄 관리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보다 깊은 단계의 플래닝, 할 일 관리, 그리고 실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태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이때 스케2에 이 스케줄을 옮겨 적으면서 다른 스케줄과의 관계를 보고요. 24시간이 표기된 그 공간 안에서 또 다른 할 일들을 어떻게 해낼지 같이 계획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또 같은 화면에서 피드백합니다. 이런 것이 한 페이지 안에서 다 가능한 거죠. 유기적으로. 그런 용도 때문에 다시 이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에버노트 알림에 저렇게 적용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 알림이는 누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에 각종 정보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기록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에 그 이벤트 항목에 대한 프로젝트 이력 관리를 합니다. 각 이벤트 항목마다 다 저에게는 프로젝트, 작든 크든 프로젝트니까요. 그렇게 다른 곳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벤트 항목 자체의 그 페이지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그런 스케줄링, 할 일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기록하면 이루어지는 힘이 더 크다고 합니다. 키보딩 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도미니칸 대학교의 게일 매튜 박사님은
목표를 손으로 적는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달성할 확률이 33%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냥 대뜸 이런 문장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 많은 실험과 또 현장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 문장을 뽑아낸 것이죠. 그래서 신뢰할 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기록하면서 오늘 하루 또 풍성한 결과를 얻어 나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록하면 기록하는 대로 살게 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기록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기록형 인간 중에 제가 썼던 말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록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하면 달라지는 것들, 기달 것, 이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